안녕하세요. 예, 비록 얼굴을 마주 대하고 하는 강의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학원에 가셔서 직접 수강을 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더 좋은 그 학습 결과를 가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믿고 열심히 따라와 주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 기대하셨던 것보다 더 좋은 그 학습 효과를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이번 강좌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지 미리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C 언어의 특징. 그래서 우리가 이제 C 언어를 공부를 하게 됐는데 C 언어가 어떠한 프로그래밍을 만들 때 사용이 되고 도대체 C 언어가 뭐고 우리가 왜 C 언어를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C 언어의 구조. C 언어는 기본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구조에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C 언어의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C 컴파일러 사용하기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쭉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하시고 나면 그 코드를 실행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를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컴파일러라고 해요. 그래서 그 컴파일러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C 언어의 역사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C 언어의 역사가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1972년 유닉스라는 운영체제 개발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했네요. 그래서 C 언어는 1970년대 이제 초에 만들어진 그런 언어예요. 그래서 뭐 벨 연구소라는 곳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도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 유닉스라는 운영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개발이 된 언어입니다. 그런데 1970년대 초니까 한 30년 이상 동안 사용이 되고 있는 언어가 되고요. 아마 앞으로도 많이 계속 꾸준히 사용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러면 C 언어가 이렇게 오랫동안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유가 어떤 걸까 생각을 해보면은요. 그 다음에 나오는 C 언어의 특징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그러한 이유를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여기 보시면 C 언어는 모듈 단위로 구성되는 언어다 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이 모듈 단위라는 거는 조금 쉽게 그냥 말씀을 드리면 하나의 그냥 작업 단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모듈은 이제 함수라는 걸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뭐 C 언어는 함수 단위로 구성되는 언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는데요. C 언어는 이제 하나 이상의 함수를 포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떠한 하나의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의 함수에서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의 그 작업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간단한 뭐 학생들 성적 처리 프로그램을 짜겠다. 그러면 데이터를 입력받는 부분, 그 다음에 뭐 학생들의 석차를 구하는 부분, 데이터를 출력하는 부분,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좀 더 쪼개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의 함수로 만들어서 그런 함수들이 뭉쳐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이루는 형태,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일반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C 언어는 모듈 단위로 구성되는 언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하드웨어 제어가 가능하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언어에는 저급 언어라는 게 있고 고급 언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두 개의 뭐 수준 차이가 그렇게 난다라는 게 아니라 저급 언어는 기계어에 가까운 언어를 저급 언어라고 해요. 그래서 컴퓨터는 1하고 0밖에 모르죠. 그래서 그 1하고 0 같은 어떤 암호 같은 코드로 작성을 해 나가는 방법이 저급어에 가까운 그러한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급 언어는 일반적으로 이제 하드웨어를 제어한다라든지 그런 식의 이제 시스템 프로그래밍 쪽에 많이 사용이 돼요. 그런데 이게 그 기계어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 사용자가 공부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급 언어는
우리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C 언어도 일종의 고급 언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C 언어 뭐 메인, 이건 뭐 영어에서도 우리 메인이라는 말 사용을 하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는 게 고급 언어입니다. 이러한 고급 언어는 일반적으로 이제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때 많이 사용이 돼요.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프로그램들 있죠? 뭐 포토샵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뭐 문서 편집을 하는 뭐 한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만들 때 고급 언어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C 언어는 이렇게 고급 언어로 만들어져 있으면서 하드웨어를 제어한다라든지 그러한 기능까지도 굉장히 그 뛰어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게 돼요. 물론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도 굉장히 강력한 기능을 갖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 언어는 고급 언어의 특징을 가지면서 저급 언어의 특징도 갖고 있죠. 그래서 중급 언어라고도 합니다. 굉장히 그 다방면에 많은 그 재능이 있는 그런 언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도 꾸준히 많이 사용이 되지 않나 싶은데요. 예, 굉장히 기능이 많은 언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또 이식성이 뛰어나다. 예, 이식성이 뛰어나다라는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특정 PC에서 이제는 그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을 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을 시키고 기존의 다른 컴퓨터에 가서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자 했을 때 그 기종에 맞게 어떠한 뭐 코드를 변경을 해야 된다라든지 하면 굉장히 좀 번거롭겠죠. 그런데 이식성이 뛰어나다라는 말은 이렇게 다른 기종의 PC에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킬 때 거의 소스의 수정이 없이 그대로 갖다 쓸 수가 있다라는 의미예요. 굉장히 그 또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이제 다양한 연산자가 있다. C 언어는 다른 언어에 비해서 굉장히 풍부한 연산자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연산자가 풍부하다라는 거는 그만큼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또 만들 수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C 언어의 특징을 조금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부분이 C 언어의 구조네요. 자, 요 C 언어의 이제 구조는 뭐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때, 요 구조에 맞추어서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C 언어의 구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맨 위에 보시면, 전처리기문. 전처리기. 뭔가 의미가, 뭐 미리 처리한다. 예, 이런 의미겠죠? 예. 전처리기문, 뭐 선행처리기, 뭐 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예, 뭔가 미리 수행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C 언어는 하나 이상의 함수로 하나 이상의 함수로 구성이 된다라고 했는데 C 언어에는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함수가 있어요. 바로 메인 함수입니다. 메인. 이 메인 함수는 반드시 하나만 있어야 되고요. 2개 이상이 존재해서도 안 되고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메인 함수에다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해 나가시면 되는데 프로그램이 딱 실행이 되면 메인 함수가 어디 있는지 먼저 찾아요.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부터 한 문장 한 문장 문장을 수행을 해 나가게 되는데 그러한 이제 메인 함수가 수행되기 전에 미리 처리한다 라고 해서 전처리기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인 함수가 수행되기 전에 미리 수행할 문장들을 작성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전처리기문은 뒷부분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메인 함수가 수행되기 전에 뭔가 미리 수행할 작업이 있을 때 그 작업을 갖다 써주면 되는 거구나 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C 언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인 함수, 꼭 있어야 되는 함수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메인이라고 적어주시고 여기 이렇게 가로가 있는데요. C 언어에서는 그 함수가 반드시 이렇게 가로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가로를 이렇게 쳐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중괄호인데 C 언어에서는 요걸 이제 블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C 언어에서 요 함수는 반드시 블럭이 있어야 돼요. 블럭.
반드시 블럭이 있어야 되는데 여는 블럭, 닫는 블럭 이게 짝이 맞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안에다가 쭉 문장들을 작성을 해 나가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보이드라고 해놨는데 보이드의 의미는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함수라는 걸 설명을 드릴 때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떠한 책 같은 데 보면 여기 이제 보이드가 또 있는 경우가 있고 간혹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냥 보이드는 있는 거나 없는 거나 지금은 별 상관이 없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보이드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는 나중에 역시 함수라는 부분을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그 앞에 보이드가 없어도 메인 함수 앞에 보이드가 없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드를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어쨌든 메인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함수에다가 코드를 작성을 하시는데 메인 함수 가장 이 윗부분에는 변수라는 게 오게 돼요. 변수에 대한 설명도 나중에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메인 함수 제일 윗부분에다가 이렇게 변수라는 거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쭉 수행할 문장들을 작성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맨 밑에 보면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사용자 정의 함수는 반드시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프로그래머가 필요하면 만들고 필요 없으면 만들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이 사용자 정의 함수가 없는 그러한 프로그램은 거의 없을 거예요. 실제로 프로그램 작성할 때 이 함수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당분간은 예제가 상당히 간단하기 때문에 이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함수를 배우고 나서 그때에서부터는 함수를 이용을 한 그러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언어의 구조가 맨 처음에 전처리 기문이라는 게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메인 함수에서부터 코드를 작성을 해 나가시면 된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용자 정의 함수는 일단은 우리가 사용을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시연의 구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 나가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코드를 작성을 해 나가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을 해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를 실행시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컴파일러다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컴파일러 사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일단 먼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컴파일러의 종류가 딱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C 언어 컴파일러가 몇 가지가 돼요. 그 중에서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나온 비주얼 C++ 6.0이라는 거를 갖고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컴파일러를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C++ 6.0 그걸 여러분들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 그 컴퓨터에다 좀 설치를 해주시고요. 자, 그렇게 이제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해 나가시면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시고 나면 그 처음에 그 이제 위에 메뉴가 있잖아요. 메뉴 중에 이제 파일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뉴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창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러한 창이 뜨게 되는데 자동으로 이 프로젝트라는 탭이 선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의 프로젝트를 만들면 되는데 여러분들 반드시 이 프로젝트라는 걸 먼저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 줘야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파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파일들을 잘 관리를 해주게 돼요.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제대로 실행이 안 될 수도 있고 파일이 여기저기 흩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프로젝트를 먼저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 중에서 어떠한 프로젝트 선택하냐면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윈3의 콘솔 어플리케이션이 있죠. 반드시 이걸 선택하셔야 돼요. 여기 중간에 콘솔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끔 보면 바로 이 위에 거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 위에 거 아니죠. 요거 하면 실행 안 됩니다. 윈3이 콘솔 어플리케이션. 그러면 이 윈3이 콘솔 어플리케이션이란 프로젝트의 형태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따 실행을 시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실행을 시키면 이제 도스 화면 같은 곳에서 프로그램이 이렇게 실행이 되면서 뭐 데이터를 입력받고 출력하고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형태의 이제 프로젝트를 우리는 콘솔 어플리케이션이다라고 하는데 그런 식의 이제 프로젝트 만들겠다라는 거죠. 윈3이 콘솔 어플리케이션. 요걸 선택하시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프로젝트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이름을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이제 영어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한글로 작성을 하셔도 되긴 되는데 영문으로 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로케이션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프로젝트를 어디에다 만들 거냐 그 위치를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직접 뭐 쓰셔도 되겠지만 이 옆에 보면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들이 그 위치를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게 돼요. 이렇게 하시고 OK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OK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 화면에 창이 뜨게 되는데 어떤 그 종류의 콘솔 어플리케이션을 뭐 생성시키겠느냐. 우리는 empty 프로젝트 요거 선택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형태의 프로젝트를 만들겠다. 요걸 선택하시고 finish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빈 프로젝트라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이제 우리가 코드를 작성을 해 나가셔야 되는데 코드를 작성할 파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파일을 추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다시 파일 메뉴로 가셔서 New를 선택하시면 돼요. New. 그러면 이렇게 다시 이렇게 화면처럼 이렇게 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 파일즈란 탭이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일즈란 탭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그 추가할 그 파일의 형태를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는 C++ 소스 파일 이걸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보시면 요 Add to Project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반드시 V자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여기 만약 V자가 체크가 안 되어져 있으면 여기다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파일을 우리가 추가할 파일을 프로젝트에다가 추가하겠다라는 거죠.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명을 적으시면 되는데 C 언어에서는 그 파일명의 확장자가 .c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파일명의 확장자를 .c로 해서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OK를 누르시면 빈 그 파일이 하나 추가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은 코드를 작성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제가 말로만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니까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좀 힘드시죠? 제가 직접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파일을 추가하는 것까지 한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주시면은요, 요 시작 단추 이렇게 누르시면 이제 프로그램이 있죠? 예. 여기 중에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 6.0이라는 게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C++ 6.0 요거를 이렇게 실행을 시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이 이렇게 실행이 되겠죠. 자,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해줘야 될 작업이 뭐라고 했습니까? 프로젝트를 만들어주는 거다라고 했죠?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파일 메뉴로 가서 New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여기 프로젝트 탭이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져 있고 이 비주얼 C++ 6.0이란 컴파일러는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의 프로젝트를 제공을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프로젝트의 형태가 뭡니까? 윈3이 콘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했죠. 이 콘솔 어플리케이션 요거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프로젝트 네임을 적어줘야 된다라고 했죠. 프로젝트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뭐 테스트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테스트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를 어디다가 만들 거냐
그 위치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 버튼을 꼭 누르시면, 이렇게 경로를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경로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OK 하면 그 경로에 가서 이 프로젝트를 만들겠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OK. 자, 이렇게 하면 아까 처럼 이렇게 화면이 나왔죠? 우리는 어떤 거? On Empty 프로젝트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자, 요걸 선택하신 상태에서 Finish.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OK.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빈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들은 파일을 추가를 하셔야겠죠? 거기다 코드를 작성을 하셔야 되니까. 자, 다시 파일에서 New. 요걸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파일드 탭이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져 있죠? 자, 여기에서 C++ 소스 파일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C++ 소스 파일 선택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Add to Project 반드시 V자 체크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없으신 분들은 V자 체크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파일 안에다가 이제 파일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데 확장자를 반드시 .c로 주셔야 돼요. 그래서 test.c 이렇게 하시고 OK. 자,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여기 커서 깜빡깜빡 되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은 코드를 작성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해서 실행시키는 그 방법은 다음 강좌에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직접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까지 한번 직접 해보십시오.